요 세 가지는 가등기나 지역권과 지상권적인 문제는 권리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면 가질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채권자 있어요. 우리가 채권 관계 있죠? 그리고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받을 권리가 있어. 왜 채권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있겠죠. 돈을 직접 빌려줬으니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거래처에 물건을 팔았는데 아직 도금을 못 받았어. 내가 전기라든지 각종 용역을 사용했는데, 용역을 제공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 다 채권이죠. 돈을 주고 받는 것만 채권 관계가 아니고 뭔가 상대방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채권이라고요. 그리고 채권자가 완벽한 날짜에, 완벽한 거래 날짜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 날짜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채권자가 권리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민법상에 우리가 채권 관계에서 소멸시효라는 거 있어요. 권리자는 권리를 그대로 영원히 보호해주지 않아요.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뭐한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게 뭔가 소멸시효란 거예요. 그럼 일정 기간 동안에 권리자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그게 일정 기간 흘러간다면 돈 달라 요구할 수 없어요. 요구해도 못 받아요. 끝. 그게 소멸시효라는 거예요. 소멸시효는 우리가 세법상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 기본입니다. 5년, 10년 있는데 일반 사인 간의 법인 간의 소멸시효 기간은 1개월짜리 돼 있고 3개월 돼 있고 6개월 돼 있고 아주 다양한 소멸시효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아주 다양한 기간들이 있는데 세법상에는 5년, 10년 이 두 종류만 딱 나눠져요. 그래서 채권자는 자기 권리를 행사하면은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계속 관심을 두면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내용 증명을 띄어듣는지 어떤 법적 행동을 하면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되나요? 그거 관계죠. 그럼 채권자가 자기 채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은행에 대해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니까, 땅을 매입하려니까 자금이 부족해요. 그럼 지인들에 하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돈을 빌려요. 그럼 금융기관은 뭔가 요구할 거예요. 담보물을 제공하라 하는 거예요. 담보물. 그럼 담보물을 제공하라는 것은 그걸 저당권이라고 해요. 저당권. 그리고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일부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은행에서 뭐냐? 등기 필증 가져오세요 합니다. 그러면 등기 필증을 가져올 때 그 등기 필증을 은행에 제공했으면 은행에 내 담보물이 아파트라는 것이 은행의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소유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등기 필증을 가져오는 것은 내가 뭐 한다? 거기에다 저당권을 설정해서 내가 돈을 너가 스스로 이행하지 못할 때는 몇 번 독촉을 할 거죠. 예. 독촉에도 안 되면 최고점 날아가고 안 되면 이제 강제적으로 법원에 넘길 거예요. 법원에 넘긴다. 이게 뭐죠? 국가기관이 처분하는 그 법원에 넘기는 공매 처분이다라고 해요. 국가기관이 넘기는 걸 뭐다? 공매 이렇게 해요. 되나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를 막 부과했는데 안 내고 있어요. 그럼 나도 채권 행사를 한다, 국가가. 그러면 거기에 세금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안 낸다. 그때 뭐 한다? 공매 처분한다. 이런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 하는 행위는 뭐다? 그거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공기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갱매 처분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갱매 처분. 그러면 갱매 신청을 한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니죠. 누군가 입찰에 응해 들어갔겠죠. 여러 사람이. 그럼 누가 돈을 많이 써가 최고 금액을 썼겠죠. 네? 그 최고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때 이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채권자가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뭐다? 저당권 설정이에요. 누가 주장하는 겁니까? 이거는 채권자가 하는 행위죠. 누가 한다고요?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설정을 걸어두는 것을 저당권 설정 등기. 뭘 주장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했을 때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뭘 주장하는 거예요? 채권을 주장하는 거죠. 받을 금액을 주장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외에도 여러 민법을 비하면 저당권 말고도 담보물이 없어. 담보물에는 내가 열심히 회사에 와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안 주네?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받을 돈을 못 받았으니까. 됐나요? 그럼 사장의 재산이 하게 되면 재산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고 있네? 그래서 그 소유자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가자부터 해요. 압류 걸어 놓는다. 들어봤나요? 압류. 그 압류, 압류. 압류 행위는 누구 행위다? 채권 행위다. 누가 하는 거다? 채권자가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뭘 주장하는 거야? 채권 금액을 주장하죠. 알겠어요? 채권 금액. 예. 자,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가처분도 비할 거예요. 자, 이것도 행위했는데 요거 해놨는데 돈을 안 줘.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뭐라 한다 했어요? 경매 신청.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다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다 하는 거죠. 누가 주장하는 거다? 채권자가 주장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공시하는 것을 말해.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누가 세금 낼까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채권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야. 자, 이건 아까 누가 낸다고요? 주장하는 사람이 매수계약자라 했죠. 그럼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건 누가 한다 했죠, 아까?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가진 자가 설정한다 했죠. 그럼 지상권자가 건축물 소유자라고요. 건축물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요역지 소유자가 내야 된다. 요 정도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공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소유권을 가진 자가 하는 행위고, 이거는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주장해서 채권을 주장해서 하는 행위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냐, 임대차 관계 있어요. 무슨 관계? 임대차 관계. 자, 임대차 관계에서 우리가 임대차 관계에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한다 합니다.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것은 뭘 한 거죠? 돈을 맡겨야 돼요. 일정 금액을 맡기는 거. 보증금이라죠. 뭐라고요? 보증금. 일명 그거를 다른 말로는 전세 금액, 보증금, 전세 금액. 되나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부 보증금도 걸고 또 월세를 하는 것도 있죠. 달달이 줘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서울 쪽에는 뭡니까? 보증금 부담도 크니까 뭐 월세 조건을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또. 되나요? 그럼 월세라면 또 부담이 더 크죠. 이거는 현금이 직접 나가니까. 되나요? 그럼 보증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뭡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보증금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죠. 그죠? 그러면 일반 이자보다는 싸겠죠. 예, 문제는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래서 내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맡겼어요. 임대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내가 10억짜리 건물이 들어가요. 네? 10억짜리 건물이 들어가면서 전세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내 보증금을 3억을 맡겨놨어요.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뭘 설정하느냐 하는 거죠. 그걸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해요. 무슨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이건 전세권 설정 등기 주장은 누가 한다고요? 임차인이 한다, 임대인이 한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거죠. 왜? 자기가 맡겨놓은 돈을 나중에 임대 계약이 끝나서 나올 때 안전하게 그 보증금을 받아오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전세권 설정 등기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는 누가 주장하는 거다? 임차인이. 그럼 누가 내야 된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세금이다. 뭘 주장한다? 보증금. 전세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 10억에 들어갔다 10억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3억을 맡겼잖아요. 3억에 대해서 부담하는 세금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 보증금 아니요. 임차권이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차 관계는 전세권 설정이 있고 그 다음 임차권 설정이 있어요. 임차권은 채권 형태인데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보증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월 지급하는 돈 있죠. 월세 돈. 거기에 대한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뭡니까? 임차인. 임차권도 임차인이 주장하지만 요거는 뭐다? 보증금에 대한 주장하는 거.
알겠어요? 이거는 월 임대차 금액에 대한 주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동산의 공시는 소유권 등기 공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가 아니고 그 소유권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있는데, 소유권을 가진 자가 자기 부동산에 하는 행위가 있고,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이 하는 설정 등기가 있어요. 됐나요? 요게 대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세금, 이거를 등록세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등록세. 매너세가 아니고 등록세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묻혀서 우리가 매너세 따로 있는데 등록 매너세입니다. 근데 매너세는 우리가 시험에 안 논다 했어요. 매너는 우리가 국가 안에 있는 개인인가 법인이 어떤 행위를 해야 돼.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관할 관청의 인가나 허가나 조사나 검사를 받아서 해야 돼. 위험물을 취급하면은 검사 면허를 받아야 돼. 예? 그래서 모든 영업장에는 다 관할 관공서에 받았는지 면허 사업이면 면허증이 들려 있어야 돼. 허가 사업이면 허가증이 걸려 있어야 돼. 인가 사업이면 인가증이 걸려 있어야 돼. 그래서 일시 공무원이 쫙 가다가 그냥 단속 쫙 났어. 그 손님이 잘 모르게 노겠지. 갑니다가 안 하고 노다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데 허가증인데 허가증이 없네? 그럼 가태로 놓는다고요. 인가인데 인가증이 없어요? 가태로 놓는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그 한 국가 안에서 뭔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 한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부담해야 돼? 하는 걸 매너세요. 됐나요? 그래서 어떤 업종이 매너인데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노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수수료 성격이니까 붙여서 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 매너세, 뭐 자동차도 뭐다 가등기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등기 등록이 있어. 각종 공시는 다 등록인데 부동산에 대한 공시사항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 10개만 알면 된다고요. 등록 매너세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무슨 건? 소유권. 요거는 채권 행위. 요거는 임대차 관계인데 우리는 이미 공시가 돼 있어요. 이미 등기부 등록원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등기부나 등록원부가 나중에 하자가 발생해서 법적 대항력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법은 뭡니까? 형식주의를 했어요? 실질주의를 했어요? 사법은 아까 무슨 형식주의를 했어요? 실질주의를 했어요? 그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항력 다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내가 법원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누구한테 갈 거예요? 판사 앞에 갈 거잖아요. 그럼 판사는 뭘 우선해서 판결을 한다고요? 형식주의라고요. 에? 등기부 등록원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는 사람이 아닌데요. 나는 실제로는 공부상의 내용과 다른데요. 아니 공부상 요리 돼 있잖아. 무슨 소리야 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그러면 판사가 뭡니까? 주장해와. 너가 증거를 가져와 가지고 주장을 하는 사람 입증을 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법.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사법을 잘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판사는 민법, 민사는 형식주의라고요. 형식주의. 되나요? 만약에 형식과 다르다면 그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입증해야 돼. 입증 못하면 끝이야.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공시상의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상에 있는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공시상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요. 등기부상에 기록된 내용이 바뀔 수 있고 등록원부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변경된다고요. 이걸 변경등기라고요. 그럼 변경등기인데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네? 그럼 변경이 되면 변경 내용을 받아야 나중에 판사는 우선할 수 있는데 변경을 안 하고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때 변경마다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이거는 매매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죠. 그냥 변경 등기야. 이미 등기고 마른 데 있다고요. 공시상의 내용이 변경되는데 아주 간단하면 건당 냅니다. 건당 6,000원만 내면 돼요. 얼마 낸다고요? 건당 6,000원. 아까 내가 전이 있어요.
내 토지 용도는 전이야, 전. 밭으로만 이용해야 되는데, 내가 대를 조성했어요, 대. 어? 그럼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건물축 가능한 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그 전으로 그대로 돼 있으면 안 된다고요. 뭐로? 대로 지목을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지목 변경 등기라고 한다고요. 무슨 등기? 변경 등기. 됐나요? 이거는 소유권을 주장한 것도 아니고, 채권 관계도 아니고, 임대차 관계도 아니죠. 그런 걸 단순 표시다, 이 말이에요. 단순 표시. 그는 건당 6,000원만 내면 돼요. 근데 또, 이렇게 변경 등기도 있지만, 토지는 지목 변경 등기 있고, 건축물은 구조 변경 등기라고 또 있어요. 그 다음, 일필지. 나중 민법에 또 학개론에 필지 개념을 익힐 거예요. 필지. 필지라는 것은 한 탕나의 토지를 누구 땅이냐라고 공시한 내용이에요. 이 땅은 누구 땅이야라고 공시를 했어요. 됐나요? 그럼 일필지다 하는 것은 면적 단위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에요. 10만 제곱미터가 일필지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면적 기준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누구 소유 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10제곱미터가 1필지 될 수 있고 10만 제곱미터가 1필지 될 수 있고 100만 제곱미터가 1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땅을 이용함에 따라서 내가 땅이 너무 덩치 커요. 1필지 소유 땅이 너무 커. 그럼 덩치가 크니까 이 전체를 매각했을 때 하나의 부동산 1필지 전부를 돈이 많은 사람이면 필요 없는데 매각이 좀 힘들겠죠. 그렇죠? 그럼 1필지를 뭡니까? 나누는 거예요, 아까. 그거를 분할 등기라고요. 무슨 등기? 토지 분할 등기 있어요. 이해됐나요? 토지 분할 등기. 그런데 인접하고 있는 반대로 땅이 1필지가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럼 A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 B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 C가 소유하고 있는 1필지. 그럼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요 1필지만 가지고 이용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건물을 짓고 너무 면적이 적어.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면적을 내가 구입했고, 좀 야금야금 구입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그대로 둔 상태도 관계없는데, 나는 합필할 수 있다고요. 합병 등기라고요. 무슨 등기?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만드는 거. 이거를 합병 등기라고 하고, 한 개 물건을 여러 개 나누는 거? 분할 등기라고 해요. 됐나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단순 표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저당권이라고 한번 봅시다. 저당권 아까 왜 한 거예요? 채무자가 자금이 부족하니까 은행에 돈 빌렸죠. 그럼 은행에서 뭘 요구했어요? 등기 필증 가져오세요 했죠. 그럼 은행에서 뭡니까? 자기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 설정한 게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죠. 되나요? 그러면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다고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겼는데, 자기 등기 필증에 딱 떼보니까, 저당권이 그대로 돼 있어. 그럼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서로 떼봐요, 안 떼봐요? 세입자는 자기 돈이 안 쓰니까, 내가 들어가는 부동산에 반드시 등기를 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관계? 채권 관계. 이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얼마나 빌려볼 수 있는지, 다른 채권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걸 반드시 떼본다고 해요. 등기 필증을. 그럼 저당권이 과거에 있었지만 돈을 갚으면 그 저당권을 말소 등기가 되면 채무관계 없잖아. 그럼 저당권이 그대로 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럼 아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누가 권리자 했어요? 은행, 채권자가 설정 권리자지만, 네? 이제 말소를 하는 것은 누가 권리자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해야 되겠죠. 권리를 주장, 그리고 채무자가 말소 등기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아까도 봤죠.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전세권도 아까 왜 한다 했어요? 임차인이 맡기는 돈, 보증금 때문에 한다 했죠? 그럼 전세 계약이 끝났어? 전세 계약이 끝났다고. 그럼 전세권 끝났으니까 돈 돌려줬죠? 그럼 말소 등기를 해놔야 되잖아요.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말소 등기 신청해야 돼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을 암기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을 하면서
누가 주장한다 했어요?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이 맡기는 돈에 대해서 주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임대 계약이 끝났다 했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에 돈 줘서 보증금. 그러면 임대인의 부동산에 원래 전세권, 등기필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돈 돌려줬잖아요. 네?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주장해야 됩니까? 왜 계속 임차인을 말하지? 아니, 방금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인이 맡기는 돈이 부족하니까 불안하니까 하는 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하는 거잖아. 전세권 설정 등기는. 예? 그럼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인이 돈 돌려줬다 했잖아. 원래 전세권 설정 등기가 누구 부동산에 돼 있어요? 임차인 부동산이 아니잖아. 임대인 부동산에 전세권을 걸어놨잖아요. 예? 일단 그거 뒤에. 예? 그럼 전세권 말소 등기를 누가 해야 돼요? 왜 계속. 아니, 참네. 방금 요거는 이해하면서 요거 왜 이해 안 돼요? 방금 전세권 설정은, 저당권 설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저당권. 그 채권자가 빌려준 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차입자에게, 채무자에게 등기필증 가져오라 했잖아. 그러면 채권자의 은행은 누구? 어?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다고. 예? 그럼 채무자 돈을 갚았다고요. 그럼 채무자는 자기 부동산 돈을 갚았는데 저당권 설정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까 설명했잖아. 다른 사람 등기필증 떼보면 내 빚도 없는데 그대로 빚이 살아있단 말이야.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지. 그럼 누가 주장을 해요? 저당권 설정은 채권자지만 말소 권리자는 누구예요? 그 채무자라고. 그럼 방금 전세권 설정은 누가 한 거라고요? 그래, 임차인 했잖아. 그럼 전세권 말소는 누가 해야 돼요? 그래, 임대인이야. 왜? 자, 그게 일반 사회에서 이제 우리는 약자잖아. 전세권 설정을 왜 했어요? 누구 때문에 했어요? 임차인 때문에 했지. 어? 그래, 그래.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 때문에 했죠. 전세권 설정 해주고 싶어, 임대인이? 동의 안 해주지. 근데 계속 해달래. 해줬어.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임대 기간 끝났어. 그럼 전세권 말소는 누가 해야 된다고요? 임대인이 해야 된다고요, 임대인이. 근데 임대인이, 니 때문에 설정했는데. 너 보증금 받으려면, 너가 말소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건 갑질이라고. 그 현재 실물을 가지고 세금 시험을 보려고 계속 생각하지 마. 그러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누가 한다고요? 임대인이야, 임대인. 방금 그런 경우 때문에 돈 받아가려면 너가 해. 너 때문에 설정했잖아. 말소. 근데 실제로 누가 내야 된다고요? 임대인이라고요. 예? 이거 꼭 할 때마다 그런 질문 옵니다. 알겠어요? 예전에 저당권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 원래 누가 내야 된다고요? 설정은? 이거 말고 지금 저당권. 은행이 내야 된다고요, 은행이. 근데 그때 은행이 내야 되는 건데, 누가 냈다고? 돈 빌려가는 사람이 냈다고. 왜? 갑질이야. 너 돈 빌려가려면 니 때문에 저당권 설정 우리가 왜 수수료 줘야 돼? 알겠어요? 그게 위법이다 해가지고 정부에서 뭡니까? 발표했잖아. 그대로 했던 거 다 수수료 다 돌려줘. 지금은 이제 절대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인지세 있어, 인지세. 인지세하고 등록세는 다른 개념이야. 세금 인지세라는 거는 채무자가 부담할 세금이야. 달라요. 이거 지금 내가 뭘 묻는 거예요? 공시를 하면 내는 세금, 등록 공시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내는 거이 취득세 한 번. 그 다음에 요 공시를 하면 내는 세금도 한 번. 알겠어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취득과 관련된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요게서 우리가 취득세가 세 문제 정도,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정도 해서 네 문제인데, 원래는 요렇게 나야 되는데, 요즘에는 2대2로 나올 때도 있고, 알겠어요? 2대2로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올해 시험에는 취득세가 거의 많이 안 났어요. 예. 취득세가 많이 안 나고, 등록면허세도 거의 출제가 많이 안 됐어요. 예. 자, 요것이 이제 취득에 되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취득과 관련된 세금을 보면요. 자, 그 외에 이제 취득을 관계되는 세금 보면, 무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내는 거. 뭐 했기 때문에 내는 거? 무상으로 재산을 얻었다. 무상으로 얻었다 할 때도 일단 뭘 낸다? 취득세 낸다고요, 일단. 무상으로 취득해도 소유권을 가졌잖아요. 아니, 아까 소유권을 얻으면 내야 될 세금이 뭐라고요? 취득세라. 그럼 매매로 취득해도 소유권 얻으니 취득을 내야 되고, 오케이? 무상으로 취득해도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취득세 내라, 이 말이야. 그리고 취득세라는 것은 어떻게 됐든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야. 오케이? 그럼 취득행위니까 기본은 취득세만 들어가는데,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플러스 내야 될 세금이 있다고요. 무상으로 얻었으니까. 왜? 노동의 대가없이 재산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의 일부 세금을 환원해라, 재산을. 알겠어요? 환원해. 그럼 일단 취득세도 내주고 또 뭐 내느냐? 무상으로 내는 거. 사망 전에 내는 거. 사망 전 무상이다. 아까 뭐라 했어요? 정려받았다. 그리고 정려세를 부담해야 돼요. 취득세 내고 정려세 부담하고. 자, 그 다음에 사망 후에 받았다. 네, 그래서 상속세를 부담한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무상으로 받았으니까, 취득세를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이거 따르고. 적었나요? 그 다음에 무상으로 받을 때 상속 받았으면 취득세 내고 상속세 부담할 수 있고. 근데 정려세나 상속세는 우리가 재산이 조그만 것을 받았다고 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많이 받았을 때. 예, 근데 요거는 우리 시험에, 요것만 알아두면 되지. 요게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논다. 알겠죠? 여기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시험에 안 논다. 근데 무상으로 받을 때는 무엇이다 하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리고 상속세와 정여세를 내용에 시험 넣는 거 아니다. 이게 과거에는 우리 세법이 20문제였어요. 그때는 이거에 대한 내용도 시험 냈어요. 그때는 범위가 엄청 넓었어요.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안 봅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냐면은 무상으로 얻을 때 내는 세금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가 있느냐? 소비하니까. 뭐 한다고요? 소비세다, 이거래요. 소비를 하니까 내라 하는 거죠. 모든 재하와 용역을, 자, 요게 재하란 말이 들어가 있고, 용역이란 말이 있어요. 자, 이 용어는요, 무조건 필수로 안 해요. 우리가 부동산을 배우는데, 이게 모르면 안 돼요. 이 용어 개념을. 재하라는 것은 어떤 화폐적 가치물이 있어야 되고, 화폐적 가치물이 있는 것을 누군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하면서, 되나요? 소유하면서 이용 가능한 물건을 재하라고요. 이용한다, 사용한다,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플러스 이용 가능한 거. 이거를 재하라고요. 재하. 됐나요? 재하. 그리고 용역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사용 개념이야. 이용 개념이야. 이용하는 것을 뭐다? 용역. 그러면 재하를 소비했다. 그리고 용역을 소비했다. 어떤 개념일까요?
매매를 하면은 매수자는 사는 거죠. 구입한다, 매입한다, 이게 소비라고요, 소비. 되나요? 그럼 채권상을 구입했어요. 제하입니까, 용역입니까? 소유권이 바뀌죠. 네? 그럼 그는 제하를 소비했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갑 소유에서 을 소유로 넘어오면은 을은 소비했다. 뭘 소비했다? 제하를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는 사람은 제하를 공급했다 하고, 네? 사는 사람은 제하를 소비했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용역은 뭘까요? 용역은 소유 개념이 아니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아니라 타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내가 이용했단 말이야. 그를 용역을 소비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부동산을 매매되면은 그는 뭐냐? 제하가 소비되고 공급이죠. 됐나요? 토지를 임대차 계약했다.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했다. 상가를 임대차 계약했다. 임대차라는 것은 소유권을 넘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소유물을 일정 기간 사용해라 이 말이야. 사용케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임대차 관계는 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을 소비했다는 거고, 부동산 사고 파는 거는 제하를 소비하고 제하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제하와 용역 알겠죠? 전기 사용은 뭡니까? 용역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거 용역이잖아요. 네? 사용료를 주고받는 거는 다 용역을 소비하고 용역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어떤 소비물이든 이렇게 제하와 용역을 소비하게 되면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소비세를 내라. 그거를 부가가치세라는 거야.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됐나요? 부가가치세. 자, 소비에 대한 세금 뭐라고요? 부가가치세. 됐죠? 부가가치세. 요건 일반 소비세로서 10%입니다. 무조건 10%예요. 10%.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그 물건 값을 구입할 때 그 물건 값에 부가가치에 포함돼서 판매를 해요. 부가가치를 소비. 근데 우리가 전자상가에 갔어요. 전자상가에 가서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전자제품 구입했어요. 그때는 그 매장에 가면은 광고가에 어떻게 해놨을까요? 일단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처음에는 물건값만 딱 적어놨어요. 그 물건값에 부가가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적은 글씨로 뭐를 적어놨을까요? 부가가치세 별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왜 이를 광고가죠, 광고가. 우리가 마트에서 일반 소비물들이나 전기, 가스 이런 걸 딱 고지서 보면 전부 다 부가가치세 따로 적혀 있어요. 핸드폰 요금도 고지서 보면 부가가치 별도 10%돼 있다고요. 되나요? 그러면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거 같이 생각해 가지고 그 가격에 부가가치 포함되어 있는 거 착각하지 마라 말이야. 따로야. 네? 내가 큰 TV를 한 개 구입했는데 TV가 500만 원짜리야. 그럼 500만 원 지급하면 안 된단 말이야. 500만 원에 10%. 50만 원 더 추가해야 돼. 부가 별도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제하 용역을 소비 가치물에 몇 프로 부담하는 거? 10% 부담하는 거. 근데 요것도 과거에 시험 냈는데 요즘은 시험 안 나와요. 다 이거 쓰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이 합격하고 실무에서는 엄청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이건 아주 중요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와. 그래서 취득할 때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는 사고 팔 때도 다 부담하겠죠. 사는 사람은 소비를 하니까 내고, 근데 소비하는 사람에게 세금 내세요, 갖다 붙이세요, 세무서에서 세금 내세요. 누가 내겠어? 그래서 소비 성격들은 전부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누가 부담한다고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 소비자에게 스스로 세금 따로 내세요 하면 세금 안 걷어와. 내가 언제 소비했어? 그럼 입증을 하려면 국가기관 그 일일이 다 찾아다니?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업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금을 반드시 내야 되고, 뭘 공급할 거다가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공급자가
물건을 거래하면서 너희들이 대신 받아서 내라 하는 거야. 그게 부가가치세라고요. 됐나요?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모든 물건에 들어간 건 부가가치세고 그 소비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술 있죠? 술. 뭐 얼마 들어봤나요? 주세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내가 술을 사 마셔. 그럼 술을 소비하잖아. 뭘 내야 돼? 부가가치세 내야 돼. 아니, 모든 소비물에 다 내는 것이 부가가치세야. 그럼 부가가치 내는 거야? 아니야. 내가 술을 소비하잖아. 주세도 또 내야 돼. 에? 술은 별도로 일단 술을 사 마시니까 부가가치세 10% 붙고 주세도 따로 부담해야 된다고요. 두 개의 소비세가 다 낸다고요. 자, 담배 피는 사람 애국자죠. 왜 애국자래요? 일단 담배 소비하니까 뭘부터? 부가가치세. 지방세로서 또 뭐가 있다? 담배 소비하죠. 담배 소비세 내야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에 있으면 관계없는데 외국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수입해 왔어. 그럼 수입해 올 때 뭘 붙어요? 관세 정리에 노들어 붙잖아요. 관세 때문에. 지금 그 트럼프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관세. 그러니까 외국에서 똑같은 물건을 외국에 들어올 때 관세가 붙는다고요. 오케이. 만약에 그 프랑스에 있는 포도주를 한 배 샀어. 들어와. 뭘부터? 관세부터. 그럼 관세 금액을 붙인 다음에 그 관세를 붙인 금액에 부가가치세 붙어. 오케이? 그럼 부가가치세 붙느냐? 술을 소비하잖아. 주세부터.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포도주 있잖아. 외국에 있는 걸 들어왔잖아. 그러면 사치품으로 붙는 거야, 약간. 그걸 개별 소비세라고 또 있어. 또 붙어. 그래서 외국에 술이 한 개 들어오면 어떤 생각은 관세 붙고, 관세 붙인 금액에 부가가치세 붙고, 부가가치 붙은 다음에 주세 붙고, 비싼 거네? 그러면 개별 소비세 또 붙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세금은 뭐다? 뭐 때문에? 소유권을 얻었기 때문에 내는 거 취득세와 부동산의 권리를 주는 공시를 하는 수수료 성격이 등록 면허세와 되나요? 근데 취득을 했는데 대가 없이 받으면 일단 취득세도 내지만 추가적으로 뭐 된다? 상속세, 증여세가 추가될 수 있고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또 소비하니까 부가가치세가 낼 수 있고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그 외에 또 따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냐? 너가 A란 세금을 부담하니까 이것도 같이 내 추가하여서 부과시키는 세금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말고 부가세라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부가세 성격. 자, 이거는 소비세 성격. 됐나요? 요거는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부가세에 있어요. 부가가 추가한다, 더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나중에 세금을 내다 보면 내가 자동차를 한번 구입해보면 자동차를 구입하니까 이제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되죠. 자동차를 구입했으니까 자동차 소유권을 가졌죠. 그럼 취득세 내야 돼. 되나요? 그럼 자동차를 등록하죠. 그럼 등록세 따로 내야 돼? 자동차 살 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낼까요? 할 때 자동차 구입하니까 그에 대해서 뭐 소비하잖아요. 소비 부가세 내야 돼? 자동차 구입하니까 너 사치품이잖아. 고가품이잖아. 그러면 개별 소비세 붙는다고요, 아까. 그래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가 차등이 많다고요. 예? 많게는 40%까지 있다고요. 물건값의 40%. 그래서 국가에서 뭡니까? 자동차 소비를 막 늘리기 위해서 유수에 뭐 했어요? 개별 소비세를 감면해 줍니다.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이 일상차례는 많이 듣는 용어인데
자동차가 생산자가 현대자동차는 안 팔리니까 정부에서 뭡니까? 개별 소비세 면제, 개별 소비세 인하 이리 말 들어봤잖아요. 그럼 자동차 가격이 팍 내려가지고 자동차 비싼 가격이잖아. 그 자동차 값에 개별 소비 붙는데 그거 10% 감면해줘도 돈이 얼마야? 알겠어요? 3천만 원에 10%만 감면해줘도 300만 원인데 20% 감면해줘봐. 얼마야? 그렇지. 개별 소비세이죠. 사치품 성격은 개별 소비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거는 부가세라는 것은 너가 A란 세금을 부담하면은 추가로 내야 돼 하는 거예요. 추가시켜서 부담시키는 세금. 이거를 뭐란다? 부가세라고 해요. 부가세는요, 우리가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교육세라고 있어요. 교육세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세 종류는 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부가세.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관계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없어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부가세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를 우리가 부동산 관련 부가세란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은 다시 적어보면, 자,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취등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요거 내용만 시험에 놓습니다. 그런데 취득할 때 무상으로 취득하면 뭐가 된다? 상정, 상속세, 증여세. 내용은 시험 안 논다 했어요. 근데 무상으로 취득할 때 내야 된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비하니까 뭐 된다? 부가, 가치세가 있어요. 되나요? 자, 그러면 너가 이 세금을 부담하니까 추가로 부담할 세금이 뭐가 되는 간다고요? 지방교육세. 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근데 다시 요런 것들은 취득할 때 부담합니다 정도는 알되 내용은 시험 안 논다 했어요. 우리 내용은 뭐가 논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만 내용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여러분이 공정서류에 대해서 공정서류를 작성합니다. 공정서류를 작성해요. 그럼 나중에 그 법적인 다툼이 발생했을 때 공적 서류를 제공해야 판사가 판결을 해요. 형식주의라 했죠. 그리고 각종 공적 서류를 꾸몄을 때는 이게 공정받은 서류입니다라고 수수료를 부담해야 돼요. 그걸 뭐다? 인지세라고요. 뭐라고요? 들어봤나요? 인지세. 각종 문서에 대해서 작성할 때 그 문서가 공정받았다라는 걸 인정받게 되는 수수료가 뭐다? 인지세라고요. 됐나요? 인지세는 뭐다? 문서. 딱 문서 하면 뭐다? 인지세. 됐나요? 아까 저당권 설정할 때는 등록행위 하니까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세가 들어가고, 됐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등록을 작성해 가지고 뭐 한다? 문서를 할 거잖아요. 문서. 그럼 법원에 가서 등록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도 뭐냐? 인지세가 부담된다고요. 임대차 계약할 때도 문서가 작성되죠. 매매 계약할 때도 문서가 작성되죠. 그리고 거기에 다 문서를 작성하면 대부분 다 부담할 세금이 뭐다? 인지세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리고 인지세가 어떤 문서에 따라서 인지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인지세는 아주 싸고 어떤 사람은 인지세가 아주 비싸고. 그리고 인지세도 시험 안 넣어요. 아, 문서하면 뭐다? 인지세. 소비하면 뭐다? 네, 부가가치세. 되나요? 소유권을 가지면 내는 거? 취득세. 되나요?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공시할 때 내는 세금은 등록면허세. 되나요? 예, 요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취득 관련 세금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을 보유해요. 보유. 자, 부동산을 아까 보유할 때는 세금을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했어요. 매년 낸다 했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보유세. 재산을 소유하니까 내는 세금. 뭐 한다? 재산을 소유. 부동산 재산이죠. 그러면 소유하는 동안에, 소유권이 아니라 소유하는 동안에, 이 말이야. 보유하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한 번 내는 게 아니라 보유세는 매년 낸다, 이 말이야. 뭐 한다고요? 매년. 그럼 취득세는 한 번 낸다 했죠? 취득할 때마다 한 번만 내면 돼요. 등록면에서도 한 번만 낸다, 이 말이에요. 공시할 때마다 한 번 내는 거예요. 근데 보유세는 매년 내는 거예요. 자, 그 매년이라는 그 주기가 가세, 기, 준, 일이라고 말해요. 무슨 일? 가세하는 기준 1일. 가세하는 기준 1일. 아까 자동차세 매년 냅니까? 안 낸다. 자동차 매년 내죠? 그럼 매년 자동차가 부과될 때 자동차 보험료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료는 자기가 차를 구입한 시점에 기준에서 보험료를 측정하는 거죠. 그럼 자동차세는 매년 낸다고요. 네? 매년. 그리고 12월 말에 한번 놓고요. 또 중간에 놓잖아요. 우리 승용차는. 됐나요? 그럼 화물차나 영업용거는 1년에 한 번 내면 돼요. 그럼 승용차는 1년에 두 번 내면 돼요. 그럼 승용차도 원래 두 번인데 한 번만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1년분을 한꺼번에 내면 몇 프로 깎아줘요? 10%. 근데 사람이 참 그 10% 금이 큰데, 예? 해식이 한 번 할 수 있죠. 해식비 좀 부족하나? 한 50만원 정도 노는 사람들은 10%면 얼마야? 그럼 5만원이잖아. 저 쪽발 하나 사물 수 있네. 쪽발 사고 소주 한 3병 정도 먹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예. 여기 감자탕 집에 가면은 뭡니까? 소주 5병을 더 먹겠다. 그래서 한 번 들이가 또 우리가 자동차도 매년 내죠. 네. 그런데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 날짜와 자동차를 보유하니까 매년 부과하는 날짜는 행정기관이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업무를 하려면 효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관계 보유세하고 자동차 보유세를 같은 기간에 정리하면 정리가 잘 안 된다고요. 알겠어요? 이것을 병합분할 원칙이라 해가지고 따로 기준일을 정해놨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세는 12월 말, 그 다음에 6월 말,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는 부동산 관계는 무조건 6월 1일 기준점이야. 언제라고요? 6월 1일 기준점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얼마 내라라고 고지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한다고요? 고지한다. 어느 날짜라고요? 6월 1일. 매년 6월 1일. 그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입니다. 부동산 가지고 뭐 낸다고요? 재산세 있어요. 자, 부동산 이동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면 재산세 매년 오고요. 예, 건물인데 건물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 구분해가 또 재산세가 놓아요.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에 따라 재산세가 놓아요. 그런데 너가 재산세만 또 매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서 그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니까 혜택을 보죠. 소방시설의 혜택을 봐요. 그래서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것도 매년 내야 돼요. 그것이 그 소방시설에 대한 지역, 그 지역에 있는 소방시설을 내가 이용하면 낸다. 그걸 지역자원 시설세입니다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불탑니까? 불 안 타죠? 어떤 사람이 불 타던데요 하는 게 뭔데요? 화산 폭발하잖아요. 화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토지는 소방과 관계없어요. 그럼 뭐야? 건축물 가진 사람이죠?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도 내야 되지만 뭐 된다? 지역자원시설도 부과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예. 그리고 우리 부동산 아니지만
선박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선박. 요게 대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건축물을 가진 자는 뭐 내고? 재산세도 내고, 뭐 된다? 지역자원세도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만 내고, 소방관과 관계없죠? 그럼 재산세만 노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근데 요즘 많고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하도 서울 쪽에 강남에 재산이 가니까 이 정부에서 뭐 합니까? 어? 재산세를 높일 거야. 보유세를 높일 거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 뉴스 절대 싫어합니까? 노래만 듣고 드라마만 봅니까? 뉴스를 봐야지, 뉴스를, 생활을. 그래서 현 정부에서 뭡니까?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계속 손대잖아. 재산세를 높이자, 이 말이에요. 재산세를 높이자. 그럼 부동산도 많이 보유하지 않겠지.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럼 유통구조를 바꿔야 세금 구조를 바꿔줘야 돼요. 부동산 취득할 때 우리나라는 유통에 관계 세금이 엄청 높아요. 부동산 한 번 취득할 때요. 몇 프로냐?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했다면 주택 말고 일반 토지는 4%예요. 몇 프로라고요?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얼마예요? 4%가. 2천만 원이잖아. 200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 부동산 구입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2천만 원. 그 아까 여기서 이제 부가세 따라가. 요까지 하면 4.6%야. 4.6%라고. 한 번 내는 세금이. 근데 내가 그 방금 5억짜리 아파트를 5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가졌어. 건축물을. 그러면 1년에 5억짜리 건물을 가졌으면 재산세는 얼마 넣을까? 1년에 한 번 내는. 네? 아까 한 번 살 때 취득세는 4.6% 정도 돼야 한 2천만 원 내야 돼. 근데 5억짜리 건물을 내가 가졌다. 일반 상가 건물을 가지면 5억에 대해서 얼마 안 돼. 그래서 4%도 아니고 0 얼마 돼요? 세율이 0.25%야. 0.25%. 네? 한 20만 원이나 30만 원밖에 안 될 거야. 보유세가. 그리고 10년 동안 가지고 아까 한 번 내는 세금은 못 하단 말이야. 근데 이 보유세를 높이자 이 말이야. 지금 정부가. 취득 관련 그럼 취득세를 낮춰주고 보유세를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에 둘 다 높여버리면 멘붕이 와서 안 된다고요. 미국은 보유세가 엄청 높아요. 미국은. 근데 취득 관련 세금 거의 세금이 없어. 즉 가정이 달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유할 때는 재산세 요거 무조건 따른다 하는 거 알면 돼요. 알겠죠? 보유할 때는. 근데 이 보유가 너 재산을 많이 가졌잖아. 고 노무현 정권에 만든 거예요. 너 부자잖아. 무슨 부자? 부동산 부자잖아. 사용도 안 하면서 많이 가졌잖아. 고액 부동산 소유자. 추가 내라 이 말이야. 그게 종합부동산세. 뭐라고요? 종합부동산세가 냅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세금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내고요. 요거는 내용이 안 나와요. 요거 있다 정도 알면 되고요. 그러면 부동산 보유할 때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니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가세가 요게도 지방교육세가 추가해서 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가 추가해서 냅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는 이렇게만 알면 돼요. 근데 부동산 보유할 때도 용역을 임대하잖아요. 그럼 부가세세 오겠죠. 됐나요? 부가세세 따르겠죠. 자, 이렇게 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매각인데, 매각은 소득이 있으면 낸다. 소득세라고요. 무슨 세? 소득세. 그럼 임대할 때도 소득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임대수 수입도 소득이잖아요. 임대는 추가적으로 소득세가 있구나. 또 매각할 때도 소득이 있으면 내는 거 소득이 있구나. 그럼 소득은 소득세만 따로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 아까 취득 단계 세금에서 몇 문제? 네 문제.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인 재산세와 종부세 몇 문제? 네 문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소득이 있을 때 내는 세금이 6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렇게 해서 16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됐나요?
이제 안에 있는 세부 좀 간단한 이제 세법에 대한 기본 내용을 그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합시다. 잠시 더 보죠. 됐나요? 예.